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택배 얘기 좀 해보죠. 택배를 얼마나 한 번씩 시키세요? 그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한 해 동안 택배 건수가 27억 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숫자가 잘 안 세지는 정도의 건데 1인당 국민 1인당 연 53회, 54회 정도, 53, 4회 정도 시킨다고 하고 한 주에 하나씩 시키는 거예요. 4인 가족이면은 거의 매일 택배를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런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기사분들이 최근에 연이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증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누적된 어떤 모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 와서 또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일부 대책도 나오긴 하지만 또 계속 얘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오늘 좀 짚어볼게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하나 들고 오셨어요? 저거 뭐예요? 어저께 일단 롯데 택배 기사님들 예. 송파동의 복합물류센터에서 파업 돌입했습니다. 아, 지금 파업이요? 농성하고 계시는데요. 롯데 택배. 예. 이제 뭐 200~300명 택배 기사님들에서 어제 저도 현장 다녀왔고 예. 좀 이따도 농성장에 가볼 생각이고요. 예. 지금 들고 오신 건 뭐예요? 우리 마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택배 노동자들이 사실 구조적인 문제 해결돼야 되지만 당장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예. 박스에 손잡이만 있어도 40%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 예. 유튜브 보시면은 예. 안진걸 소장께서 박스에다가 손잡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손잡이를 예. 본인이 만드신 거죠? 아닙니다. 그건? 이걸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마다 예. 구멍이 없는 거랑 구멍이 있는 걸 제가 아, 요거는 들어봅니다. 구멍이 예. 있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래요? 없으면 손잡이 없으면 이렇게 아래를 받쳐들게 되는데 그럼 들기 손이 힘들어요. 미끌미끌하고 맞아요. 이건 택배 노동자나 마트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인데 이거 하나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서 회사 좋은 회사네 어디? 예, 이건 이제 농산물 무거우니까 무 배달하는 예, 일부 쪽이구나. 지역에서 예. 농촌에서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노동 존중이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은 거창한 제도도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맞아요. 노동 존중해야 된다. 택배 기사님들 보면 막 10시, 11시에도 산더미 같이 이렇게 택배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거 보면 엘리베이터에 이게 손잡이만 있어도 들고 다니도 편하시거든요. 이 손잡이 하나가 하중을 한 40% 예, 40% 줄여준대요. 그래서 예. 저희 특별히 준비했고요. 예. 택배와 관련해서도 너무 아쉬운 게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도 직접 나서고 또 뭐 대책을 촉구해서 일부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속도가 느립니다. 대책이. 그다음에 국회 대책 국회에서도 보면 너무 다른 것으로 정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데 누가 더 잘하느냐. 그래서 제가 올 때 이렇게 하나 갔는데 9월 달에 이미 추석 전에 택배 물량 폭증한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택배 노동자 예. 과로사 대책위원회에서 과로사 대책을 만들었고요. 시민단체들까지 이제 나서서 이거 더 이상 국민들의 가장 귀중한 노동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때 핵심 대책으로 분류 작업을 반드시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 새벽부터 나가서 7시간을 그냥 분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공짜 노동 예. 논란이 있는 택배 차량에 그걸 실는 겁니다. 예. 그럼 그때 이미 진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예. 17시간 그걸 계속 분류하고 택배 차량이 자기 싣고 그리고 이제 구역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가게 되면 그렇게 300~400개를 오후에 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 1시부터. 400개라고 계산하면 10시간이면 1, 2분에 하나씩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1분에 하나꼴이에요. 예, 그러니까 1시에 출발해도 11시에 끝나니까 요즘에 우리 애청자님들도 보면 10시나 11시 심지어 12시에 기사님들을 종종 뵐 거예요. 새벽에도 예, 온다니까요. 마주치기도 하고 아니면 집 앞에 놓고 가시기도 하고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못 드리고 그분들을 휑 떠나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예. 이렇게 기사님들이 이제 그 유명한 그 카톡을 남겼잖아요. 한진 택배 기사님. 저 너무 힘들어. 과로사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저희는 과로사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로사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과로사를 당했다. 15시간, 16시간을 몇 달 동안 사람을 굴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새벽 5시까지 예, 했다는 예. 뭐 그런 카톡을 남겼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택배기사님 유가족들 중에 여러분들이 여보 당신 하나 꼭 풀어주겠어요. 이제 생존 배우자들이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들도 이제 택배기사님들 힘내자. 근데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그리고 제발 이분이 또 유명한 분이 있었죠. 오늘은 더 늦어.
한진 CJ 대한통운 택배가 어르신 아버님한테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 오늘은 더 늦어요. 맨날 10시 11시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더 늦는다. 그리고 예.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런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는 이렇게 박스에 손잡이부터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구조적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분류 작업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CJ가 4,000명, 네. 롯데하고 한진택배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CJ가 점유율 1위, 한진이, 롯데가 3위인데요. 네. 1,000명씩 분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우체국도 3,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거 시민 여러분 잘 감시해야 됩니다. 대책 발표해놓고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용 우체국만 해도 3,000명을 분류 작업에 투입하겠다고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지 꽤 됐는데.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CJ하고 지금 한진하고 롯데도 발표를 했는데 단계적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대책을 늦추면 그 사이에 정말 저는 너무 걱정이 되고 겁이 나는 게 또 누가 쓰러지실까 봐. 물량은 지금 30-40% 폭증되어 있고 노동시간이 늘어난 건 우리 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물량이 폭증해서 회사는 돈을 엄청 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류 회사들.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CJ 대한통운이 점유율 50%인데 우리나라 예. 택배업계에서요. 지난 분기에만 4억 개를 날랐답니다. 예. 그러면 벌써 그걸 4분기 계산하면 올해만 16억 개가 넘게 나르게 될 것이고 예. 그러면 50%니까 전체 택배 물량은 30억 개가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당연히 늘어나고 롯데도 늘어나고 CJ대한통운 늘어났는데 일반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1년 3천억 안팎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아무리 시민운동 소비자운동을 한다 해도 회사가 망할 것 어려운데 막 몰아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통신요금 대폭 인하해라. 금융기관의 이자를 깎아라고 주장하는 건 그만큼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거 아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분류 작업에 만약에 인력을 투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과로가 확 줄어들겠죠. 오전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오전에 푹 쉬고 나가시니까요.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일자리도 10,000개 정도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 부족해서 큰 걱정이신데 10,000개 정도의 분류 작업에만 그리고 지금 벌써 발표한 숫자만 해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딱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조적 문제. 그럼 1시부터 밤 11시까지 10시간 동안 또는 12시까지 12시간 동안 분류 작업을 한다 해도 그럼 11시간 12시간까지 막 1, 2분에 하나씩 나르는 건 괜찮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400개씩 나르는 건데 예. 안팎으로. 근데 400개를 나른다 해서요. 그럼 택배기사님들 얼마를 버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예. 실제 700-800원밖에 받질 않으십니다. 그러면 400개로 700원을 해도 하루에 28만 원일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20일로 해도 한 500만 원 되니까 조금 먹고 살아 이럴 수 있는데 한 달에 이분들은 다 자영업자잖아요. 4대 보험도 안 되죠. 퇴직금도 없고 자 차량 구입해야 되죠. 할부 비용 내야 되죠. 차량 유지 비용 기름값 내야 되죠. 그다음에 밥 또 본인들이 다 사서 드셔야 되죠. 온갖 장비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실제 그 돈이 한 150, 200만 원 안팎이나 됩니다. 그러면 500을 택배 수를 받아도 2, 300밖에 못 버니까 그냥 노동 시간에 비하면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장시간 노동했으니까. 더군다나 대리점한테 또 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과로사 문제 해결되고 이분들이 저녁 있는 삶이 되려면 택배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소비자들이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되면 약간 또 논의가 복잡해지잖아요.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택배연대 노조랑요. 자 지금 우리가 보통 2,500원, 3,000원 내잖아요. 그렇죠. 택배 우리 배송 비용으로.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먼저 그 화주라 그러죠. 네. 대형 뭐 온라인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백마진으로 750원을 떼간다고 정부 발표가 정식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 파는 사람이 택배 비용을 떼가요? 일부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이게 백마진이라고 해서 아주 고질적 악습인데요. 벌써 거기서 750원 정도가 빠져나가니까 그건 너무 나머지 불합리한데? 자 예. 그러면 이제 기사님들이 750 받는다고 하면 1,500원이고 나머지 1,000원에서 대리점이 10% 20% 나머지를 또 본청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 대리점이 10에서 20%면 250에서 500원 본청이 500에서 750원에 이렇게 나눠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자 기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750원을 받고 있지만 150원만 올라가도 물량을 20%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2, 300원 벌면서 또는 뭐 조금 더 발로 뛰면 3, 400원 벌면서 예. 노동 시간을 줄일 줄이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만큼 택배회사들은 그분들이 노동 시간을 줄이게 되면
아까 분류 작업에서 10,000명을 투입해야 되는 것처럼 예. 택배 기사님을 더 뽑아야 됩니다. 지금 전국의 택배 기사님은 5만 명인데 실제로 지금 6만 명 정도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택배 물량이 급증해서. 예.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나는 저기 단가가 750원에서 한 900원 정도로 또는 1,000원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 하게 되면 예. 그만큼 사람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물량 급증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일자리가 생기는데 여기서 대리점들이 10% 20% 떼가는데 얼마나 고약한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CJ에 대한 통운에 지금 택배 기사님들이 한 2만 명이 넘는 거로 지금 예. 1위 회사니까. 근데 대리점만 2,000개 안팎인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중간에서 떼가는 게 너무 많구나. 예. 그리고 그분들이 한 10명 안팎의 택배 기사님을 관리하는데요. 택배 기사님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 있으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 행동할까 봐 잘게 쪼개놓은 겁니다. 추정컨대. 근데 당연히 그렇게 많은 대리점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예전 봉건시대 표현으로 마름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 상황에서 일면 어떤 경우는 수를 10%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20%까지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횡포를 저번에 사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갑질 당했다고 그 이제 로젠 주장했잖아요. 택배에서 이제 갑질 당했다. 심지어 대리점에서 갑질 당했다. 권리금까지 내게 만들었다. 그만두려고 하면 뭐 위약금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사람 불러오지 않으면 못 그만두게 하고. 그 예전에 편의점 주님들이 너무 장사 안 돼서 문단 닫으려고 그랬는데 5년 계약하지 않았느냐 위약금 몇 천만 원 내라 해서 거기 잇따른 편의점 주들이 자살이 있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지 그분이 일부 개선됐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택배 회사들 보고 잘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만 맞습니다.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예. 어떤 게 법률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겁니까? 지금 어제도 이낙연 대표가 한진택배를 가가지고 예. 결국은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은 집권 여당이니까 중요하잖아요. 분류 작업하고 예. 배송 작업. 예. 택배는 배송하는 거잖아요. 예. 산더미쯤 쌓여있는 걸 분류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법으로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아.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지금 정부도 찬성하는 법으로 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장이었던 의를 지키는 을지로는 박홍근 의원 법안으로 정식 제출되는데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을 명확히 구별해서 기사님들이 분류 작업으로 17시간을 진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 그러면 10,000개 정도 일자리가 생깁니다. 예. 앞으로 택배 산업이 더 커지면 비대면 시대에 일자리 더 늘어나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그러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백마진을 받아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 화주들이 예. 택배를 이렇게 제품 만든 분 그러니까 만들어서 배달하고 포장한 상관없이 분들이. 예.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부분이 가져간다. 그 법에 또 금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뭐 750원에서 지금 그 대형 온라인 쇼핑센터라든지 이 제조사들의 항배는 뭐냐면 포장비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포장비. 이런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은 원래 판매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택배비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부 그걸 인정한다 해도 최소한의 뭐 비용만 인정한다 해도 포장비로 750원은 너무 과도합니다. 이건 정부 발표로 정확히는 770원을 떼가는 걸로 돼 있는데 2,500원에서 일면 그게 300원 이하로만 돼도 그러면 450원 정도가 기사님들한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대리점이 없어진다. 네. 그럼 기사님 들어가고 그러면 대리점이 없어지면 관리는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전국의 편의점들을 보시면요. 일면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 네. 피자 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본부 본사하고 협의하는 구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본사랑 직접 계약하고 관리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대리점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기 장기주 중장기적으로는 이 그 구조가 없어지고 기사님들이 노동만큼 급여를 조금 더 받고 그러면 당연히 물량 축소를 감내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일부에서 물량을 축소한다는 기사님들 당장 반발이 나온 이유가 그걸 다 소화하면 과로사 당하지만 그 물량을 축소하면 굶어 죽겠다. 먹고 살기가 이 두 힘들다. 가지 딜레마에 빠져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웃고 기사는 죽고라는 말까지 나와 있는 건데 그러려면 백마진 문제를 법으로 그래서 지금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안에 보면 백마진을 금지하는 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안진걸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택배비 자체를 올리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예.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소득도 어려운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비대면 시대에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데 비용이 올라가면 자주 이용하는 만큼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백마진을 750원 화주가 가져간다. 택배 물건을 파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대리점이 10%에서 20%를 들쭉날쭉 떼간다. 예. 이 두 구조만 개선되고 근절돼도 예.
기사님들에게 갈 소득 훨씬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본사도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분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본사 여력도 일부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사들 입장에서도 비용을 들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거 지금 일자리가 두 개 분야에 창출된다 그랬잖아요. 분류 작업에 10,000명 그다음에 기사님들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만큼 그 구역에 사람을 더 투입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냥 건당 수수료 계약이라는 건 널리 알려졌잖아요. 제가 700~800 만나 했잖아요. 그날 밤 12시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계약서에 당일 배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을 계약합니다. 대리점하고. 이것도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같은데. 온청이 대리점주들을 뭐 아까 말 많게는 뭐 1,000명, 2,000명을 관리하면서 그 대리점주들이 또 10명, 20명의 택배사님들을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 위탁이고 자영업자로 되어 있는데 그 구역을 오늘 안에 무조건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안 하면 페널티도 물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그 구역에 사람이 두 구역에 한 명이 더 늘어난다든지 구역을 쪼갠다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도 일자리도 생기고 과로도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택배 상자를 갖고 오셨는데 저 구멍 하나 뚫는 게 지금 1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렇죠? 안 되고 있는데요. 노동부 장관께서 올해 12월에 매뉴얼로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정말 정정에만 몰두하는 일부 야당도 문제지만 정부 여당이나 관료들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를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12월에 한다는 겁니까? 만약에 본인이 하루에 400개씩 나른다고 생각해서 이 미끌미끌한 것을 손가락이 정말 손가락이 찢을 것처럼 아프답니다. 택배나 배달 알겠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이. 예. 아니 당장 매뉴얼 발표해가지고 마트나 배달 그래서 박스 다 구멍 뚫어라. 큰 이 병도 안 작은 됩니다. 변화가 진짜 어려운 예. 건데 이런 거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하자. 법도 바꿔야 되겠고.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